이어서 홀짝 박사 만납니다. 홀짝 박사의 모멘텀 투자 김문석 대표입니다. 김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초 장세가 생각보다 많이 눌려 있고요. 1월이 힘들었고 2월도 지금 분위기라면은 전반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분위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2월 중순, 2월을 말을 지나면서 3월에 조금 회복의 가능성을 가져도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과거에도 보면 연초가 눌렸던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일단 뭐 다행스럽게도 1월보다는 나은 2월이 되지 않을까 일단 기대를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3, 4월까지는 아직은 또 FOMC 일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여전히 좀 박스권 안에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2분기, 그러니까 1분기 대비 2분기는 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 증시를 저는 이 전약 후강을 염두를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전약 후강을 기대하는 두 가지 요인, 일단 실적 측면이나 수급 측면 모두 일단 1분기보다 2분기는 좀 나아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실적 측면에서도 1분기는 이제 계절적으로 비수기죠. 한국 증시는 4분기와 1분기가 계절적인 비수기고요. 2분기와 3분기가 계절적인 성수기입니다. 아무래도 1분기는 4, 4분기 비수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또 비수기 실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도 좀 수급이 꼬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대신 2분기는 성수기가 이제 진입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모을 수가 있겠죠. 실적 측면에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일단 1분기 대비 2분기 주가 좀 오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한국 정치의 키를 쥐고 있는 게 지금 외국인인데 일단 외국인의 어떤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역시 FOMC 회의 일정인 것 같습니다. 올해 2014년도 FOMC 회의가 총 7차례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이제 1월 달에 한 번 했고 이제 남은 게 6번인데 6번 중에 3월과 4월 달에는 2개월 연속 FOMC 회의가 있고 반면에 5월과 6월 달에는 2개월 연속 FOMC 회의가 없죠. 아무래도 이제 3, 4월 달에 추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꼬일 수가 있는 반면에 5, 6월 달에는 FOMC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실적과 수급 측면 두 가지 모두를 놓고 본다면 일단 1분기는 좀 답답한 박스권을 피하기는 힘들겠지만 일단 2분기가 1분기 대비 충분히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월보다 2월이 조금 낫고요. 또 3월, 2분기에는 좀 회복의 가능성을 점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우리 증시가 한 3년 동안 위아래로 굉장히 갇혀있는 그런 제한된 장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큰 흐름의 변화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최근 3년 아주 지루한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지금 시장이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이제 급등의 조건이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시장을 좀 냉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참 힘들지만 이 급등의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시장과 연계해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2000년 이후로 한국 증시가 급등했던 시기, 보통 보면 가격 조정이 심하게 나오거나 기간 조정이 길게 나오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 한국 증시는 급등을 하곤 했습니다. 가격 조정 시기를 먼저 놓고 보면요. 9.11 테러가 터졌던 2001년도나 또는 카드 사태가 터졌던 2003년도 시장이 큰 폭의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을 했고요.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2009년도 미국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큰 폭의 가격 조정 이후에 지수는 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단숨에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죠. 자, 어쨌든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심하게 빠지면은, 즉 가격 조정이 심하게 나오면 지수는 급등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가격이 크게 안 빠지더라도 정말 지루한 기간 조정이 오랜 기간 펼쳐지면 결국 주가는 또 한 차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2000년도에 1000포인트였고 2005년도도 1000포인트였죠. 약 한 5, 6년 동안에 1000포인트에 갇혀있더니만 2005년 이후로 증시는 역사적 고점을 뚫고 2000포인트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 지금도 어찌 본다면 2007년도에 2000인데 아직도 2000이죠. 한 5, 6년 동안에 지금 2000에 갇혀있지만 이 지루한 기간 조정이 다시 한번 시장의 급등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붙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다 하면은 2000년부터 최근까지의 종합주가지수 흐름이고요. 중간에 있는 파란색 라인이 이 기간 동안의 순자산 추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2000년도에 거래소 순자산이 244조 원이었는데 작년 말 기준 1232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자, 어찌 본다면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 거래소, 즉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연간 순이익의 합은 단 한 번 적자 난 적이 없이 매년 이익이 늘었다는 거고요. 이 이익 는 부분을 제가 표시를 했을 때 파란색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급등의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조정이 심하게 나올 때, 즉 2000년도에 한국 증시, 그러니까 2001년 9.11 터지면서 가격 조정이 심하게 나오고 난 다음에 한 차례 큰 폭의 급등을 했었고요. 2003년도에 카드 사태 터지면서 또 이 흔히 말하는 순자산 1배, PBR 1배 수준을 깨고 난 다음에 주가는 또 큰 폭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미국 금융이 터졌을 때 주가 심하게 부러지는 듯 했습니다만은 곧바로 증시는 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죠. 자, 한마디로 이제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장 정체 우려와 함께 이 거품이 빠지면서 주가가 청산 가치를 깰 때 일반적으로 상당히 위기스럽습니다만은 지나보면 급등 전야에 타이밍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를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봐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국면하고 비슷한 구간인데요. 가격 조정은 아닌데 기간 조정이 지루하게 나올 때, 즉 제가 예전을 보시면 2000년도에 한국 증시가 1000포인트였고요. 자, 이 1000포인트를 거의 한 5, 6년 동안에 못 넘고 갇혀있죠. 자, 이러다가 이제 2005년도, 2000년도도 1000포인트인데 2005년도도 1000포인트였습니다. 이후에 주가는 크게 급등을 했는데요. 이때 급등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2000년도에 순자산이 244조 원이었는데 2005년도에 보면 489조죠. 자, 한마디로 기업 가치는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예전 주가나 지금 주가나 똑같으니까 한마디로 주가는 못 가고 있지만 기업 가치가 이 기간 동안에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가 싸져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기간 조정이 심하게 나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주가가 싸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똑같은 논리로 제가 놓고 본다면 2007년도에도 2000포인트고 지금도 2000 아래입니다만은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2007년도에 거래소 순자산이 641조고요. 작년 말 기준 1232조, 약 2배 정도 증가를 했죠. 이게 이런 속도로 증가를 하게 되면 주가는 여기서는 또다시 한번 이 기간 조정에 따른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장세를 좀 크게 보고 있고요. 이번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2월달 조정을 아주 좋은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모멘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긴 흐름의 증시의 흐름들 이런 걸 얘기하기에는 이제 방송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공투자 오후 증시에서 또 희망 프로젝트로 우리 출연자들이 전문가들이 시청자 여러분을 직접 만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또 일정 또 공지를 해드릴게요. 만나셔서 직접 이런 얘기 자세하게 들으세요. 하우투인베스트 김문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